안녕하세요. 오라클 데이터 고민 상담소 DJ 변디입니다. 네, 이번에 데이터 관리 강좌인 저희 오라클에서 데이터 관련된 실무자분들의 고민들을 받아보는 특별 코너를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마케팅, 영업, 재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마케팅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쭉 훑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글로 배운 지식을 읽으면 도움이 1도 안 되죠. 마케터들의 고민을 이야기 나눠주실 한국 오라클의 CMO 고성호 전무님과 솔루션 컨설턴트 김순덕 상무님을 모셔봤습니다. 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고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네, 오늘은 오라클 관계자가 아니라 마케터로서 같이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을 살펴보기 전에 마케팅 트렌드랑 요새 디지털 마케팅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업계 분들한테 디지털 마케팅이 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 관점이긴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과의 좀 다른 점은 뭘까?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많은 분들이 온라인 광고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인가? 아,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이고 이메일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이고 컨텐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또 마케팅 어널리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각각의 디지털 마케팅의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코어 중심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영역의 디지털 마케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되어지는 어떤 데이터의 관리와 수집, 그리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예측해서 기획, 그리고 실제 실행까지 또다시 반복해서 실행한 거에 대한 결과치들이 다시 또 수집돼서 저장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없었잖아요. 그 시절과 또 최근에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 혹시 그런 트렌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보다는 이제 마케팅의 활동 이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마케팅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디지털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통해 있어서 많은 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보랴 저 데이터 보랴 이렇게 하는 그 데이터의 정합석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통합뿐만 아니라 커스터머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제 더 진보돼서 고객의 경험치 데이터로 이름들을 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아무래도 요즘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머신러닝이 실제 마케팅의 활동이나 마케팅의 기획할 때도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도 실제 캠페인을 기획할 때 머신러닝들이 다 지금 같이 좀 포함돼서 스코어링을 한다거나 그래서 마케팅의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접근할 때 조금 더 예측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멀티 채널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마침 첫 번째 사연이 이런 멀티 통합 채널 분석에 대한 니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B2B 10년차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박민기 과장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뭔가 늘 새로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나오는 외부 데이터도 있고 내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너무 이제 지쳐갑니다. 데이터 요청에도 IT는 답도 없고 퇴사하고 싶어요. 네, 퇴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HESOJJANG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런 통합 채널에 대한 분석들이 어쨌든 마케터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전무님 공감하시나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도 특히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자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또 소셜미디어 채널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해 놨던 거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드 파티의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보이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마케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오라클에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솔루션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채널, 멀티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고객 행동들을 그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외부에서 하나 추가로다가 그 임포트하는 거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집합을 생성을 하실 때 뭐 어디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다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탈레오나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서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아까 디지털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구글 어널리틱 데이터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또는 뭐 드롭박스 또는 이제 뭐 IBM 뭐 DB2, 몽고DB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사이베이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게더링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외부 그 데이터 중에서 엑셀로다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가 오더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데이터 집합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라인 데이터가 이게 지금 한 2만 건 정도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금방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끌어다 놓고 바로 추가를 하면 제가 기존에 생성해 놔서 이제 중복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만 건 되는 데이터가 그렇게 이 수초 내에 금방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들이 있고 권장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뭐냐면 이 엑셀 시트 같은 요 시트에 나온 요 데이터들이 제가 임포트한 데이터고요. 요 데이터로부터 오라클이 추천해 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뭐 시티 정보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 그럼 그 시티랑 관련해 가지고 시티에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타임존은 어떤지, 또는 그 시티의 예를 들어서 특징은 어떤지, 이게 뭐 이 문화 도시인지 경제 도시인지 아니면 캐피탈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날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분석을 한다라든지 뭐 월별로다가 분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주문 데이터에서 뭐 일을 추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월을 추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쉽게 게더링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네. 데이터 소스 값이 다 다르게 있을 때 네. 데이터 필드 명들도 다를 텐데 네. 이 데이터의 필드 값이 다르고 관계,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수집이 되죠? 네, 이게 필드 값이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가지고. 그럼 새로운 이렇게. 필드 값이 필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다르다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주려면 뭐
세일즈 오더에서 얘기하는 뭐 커스터머 아이디, 그다음에 뭐 그 우리 CDM, 그러니까 커스터머 마스터 쪽에서는 뭐 커스트 아이디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값이 같은 건데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필드가 다른, 그러니까 필드 이름이 다른 거를 요 연결 고리로다가 요걸 키로다가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그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 실행 그리고 캠페인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캠페인은 몇 건을 했는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ROI가 어떤지, 캠페인 유형별 또는 마케팅 프로그램별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의 결과로 바로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퍼튜니티 영업 기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별로다가 유형별로다가 뭐 영업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역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멀티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또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다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발송은 어느 정도 몇 건의 캠페인에 대해서 메일 발송은 얼마나 했는지, 뭐 그 메일에 대해서 클릭 스루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페이지 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 트렌드, 얼마나 이제 메일 발송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바운스백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페이지 뷰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캠페인 뭐 활동이나 캠페인 유형별로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다가 쉽게 통합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던 그런 채널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보니까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캠페인 기획을 앞둔 마케터입니다. 팀에서 제 역할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포지셔닝 전략을 짜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사 데이터나 시장 데이터 같은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할 수 있을지 추천해주는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전무님께서 트렌드 설명하실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무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캠페인을 관리하시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라클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마케팅에서 활동했던 걸로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라고 하는 MQL이라고 부릅니다. 이 MQL을 이제 시스템에다가 부어 넣게 되면 시스템에서 머신러닝 스킴을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가 좀 더 점수가 높은, 그거는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머신러닝이다 보니까 인간이 다 분석할 수는 없을 텐데, 이 머신러닝 스코어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점수 이상으로 된 것들은 이제 영업 기회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업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직 다다르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멀티터치 마케팅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예측치가 가능한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데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라클에서 어떤 기술로 마케팅의 예측치가 가능한 타겟들을 높일 수 있을지 김상무님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디지털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마케터분들은 캠페인 하실 때 사실 ROI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응률을 1%라도 2%라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반응 고객분들을 봤을 때 어떤 고객이 이 나의 지금 하는 캠페인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나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장바구니 연관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 행동이나 가치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한참 많이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의
어떤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이런 속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터 분들이 대상 고객을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고 오퍼링을 하고 이제 캠페인을 실행하는 그 과정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마케팅 쪽에 많이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추천하는 요 세그멘테이션, 요 인사이트만 가지고 캠페인을 하세요, 이렇게는 저희도 하지 않고, 마케터 분들도 아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케터 분들이 캠페인을 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나는 이 캠페인을 어떤 고객,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의 고객들, 그리고 여성 고객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는, 또는 우리 웹사이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이런 고객들한테 해야지라는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에다가 이 머신러닝에서 추천해주는 요런 그 가시성, 요런 그 팩트를 가지고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형태로 그 머지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면 캠페인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데이터들을 이제 한꺼번에 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이제 머신러닝이 더해지면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그런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데모로다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업 사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개를 찝으려고 하는데 캠페인에 반응할 만한 확률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고객 정보랑 캠페인 반응했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감성 분석,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시계열 분석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또는 이제 수치 학습, 뭐 그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값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트리 형태로다가 뭐 그 어떤 값이 yes, no 또는 yes, no 형태로 가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형태가 될 거고요. 아니면 트리 형태로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A, B, C 이런 형태로 오는 거는 이제 다중 분류 학습 이런 형태가 되고요. 구분을 해주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캠페인 반응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yes, no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할 거고요. 바이너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트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현업 사용자들도 간단한 개념만으로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을 때 알고리즘별로다가 이제 그 실행하기 위해서 입력해주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0%의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 데 쓰고 20%의 데이터는 검증을 하는 데 쓴다라든지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오라클 머신러닝에서 디폴트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수정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정확도를 나중에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 쪽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고요. 그 학습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품질에 들어가시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으로 봤을 때 실제값이 yes이면서 예측도 yes인 것, 또는 실제값이 no이면서 예측도 no인 것, 이게 이제 정확한 예측값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정확도라든지 재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내주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디폴트로다가 했는데 한 72%의 그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을 대상 가지고 이제 마케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대상 고객을 추출을 할 때 이 인풋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고객한테 적용을 한 이런 값들을 그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예측을 했을 때
캠페인한테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 또는 그렇지 않을 만한 고객 이렇게 내보낸 보여주는 이제 도넛 차트인데요. 캠페인에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옆에 그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가 선택이 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편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엑셀에다가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다가 바로 익스포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캠페인을 실행을 하실 때 이런 인풋을 가지고 마케터가 기획했던 그런 그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합집합, 교집합 하는 형태로다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이렇게 ADW 시연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ADW에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이 어떻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면 마케터분들이 캠페인 기획을 할 때 더 정확한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마케터분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통합 채널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저희 오라클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즈에게 맡기고 마케터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기프티콘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데이터 고민 없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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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라클의 데이터 고민 상담소 DJ 주혜지입니다. 마케팅, 영업, 재무, 실무자들의 고민 타파 시리즈 두 번째 주제는 영업입니다. 어느 분야나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 생각에는 영업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도 되게 대처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업은 결국 담당자의 자질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영업사원의 자질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호감을 주는 사람이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관련해서 요즘 기업에서 영업 담당자들의 기술과 지식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실무 영업 담당자들이 보내온 사연 중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라클 코리아의 CSO 김현진 전무님과 또 세일즈 컨설턴트 김순덕 상무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클 코리아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코리아 관계자가 아니라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영업 담당자들의 고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B2B 기업의 세일즈 전문가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사연인데요. 한번 직접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 분야의 기업에서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 쓸 때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을 쓰느니 그 시간에 고객을 한 번 더 만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보고서로 인한 효과나 이익이 작성에 필요한 시간, 인력, 비용보다 더 큰가?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윗분들에게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할 용기는 또 물론 없습니다. 영업은 결국 결과, 성과로 평가를 받는데 보고서가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남매의 일 같지가 않아요. 보고서 앞에만 서면 작아지시는 분들 공감 100배 가는 사연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김현지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이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장에 고객과 같이 현장에 서 시간을 더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영업맨, 세일즈맨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그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의 결과는 결국 수치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화하는 과정을 또 서로 공유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도 그리고 소속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업 수치 혹은 그 영업 수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보고서까지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또 방법이 필요하겠죠. 오라클에서는 실시간에 가까운 영업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 현장에 있는 영업 직원들이 보고서를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고서를 쓰는 대신에 영업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이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영업 업무에 대한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해놓으면 그것을 관리자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접속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영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고서를 쓰는 노력은 거의 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제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관계자들과 쉽게 공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 혹은 영업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식 그리고 관련자들과 효과적인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라클에서 계시는 영업사원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신 일들을 보고서 작성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영업 현황을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 혹은 영업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의 보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주신 걸 보면 리포트를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이제 영업 사원들은 대부분을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 영업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부장님도 바뀌고 또는 부사장님도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덕트도 생길 수 있고 뭐 비즈니스 방향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리포트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 운영으로다가 이제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자율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을 통해서 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정 속성, 예를 들어서 뭐 리소스 아니면 뭐 프로덕트 이런 속성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딥다이브된 리포트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클릭으로만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통계 분석 같은 부분들도 원클릭으로 다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 화면에서 영업 그 매니저분들이 얼마나 쉽게 빠르게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서 이제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 분기에 매출 파이프라인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오픈 오퍼튜니티를 열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업 매니저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그 딥다이브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설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소스 컬럼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 번을 눌렀더니 그 관련된 다양한 리포트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리포트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저희 팀에서는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은 오퍼튜니티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로 파이 차트로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오퍼튜니티 별로다가 리소스 어떤 그 리소스가 관련이 있는지, 매출은 이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윈 레이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리소스별로다가 관련된 그런 동인 관련된 항목들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리소스별로다가 뭐 테리토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매핑이 돼 있을 거고, 어떤 경쟁사랑 주로 이제 비딩을 하는지 또는 이제 어떤 프로덕트 레벨을 많이 파는지 리소스별로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리소스별로다가 혹시 뭐 이상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큐에는 별로 이상치가 없네요. 그래도 이제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선택된 항목 추가를 하면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리포트 만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 그냥 클릭 몇 번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대시보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이번 분기에 얼마큼 매출이 발생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오픈 레베뉴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 관련해서 제가 시각화 선택을 하고 이거는 제가 썬버스트 형태로 다 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 보니까는 분기별로다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원래는 이번 분기만 보려고 했었는데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다가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필터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 2번 하니까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리포트들을 쉽게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영업 매니저분들 또는 영업 대표님들은 그만큼 더 고객분들을 더 많이 상대하고 영업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DW를 통해서 영업사원분들은 조금 더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20년 차 영업 전문가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제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잘 세워서 실적 잘 맞추면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다 보니 이제 제 일은 실적 분석과 성장 전략 제시가 되었습니다. 고객과 만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분석과 전략 수립은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후배들한테 보고서 써서 올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김현진 전무님께서 CSO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실무자들은 영업 계획, 실적 등 몇 가지 지표 위주로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면 되지만 방금 사연 주신 분처럼 경력이 오래되고 부서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영업 방침, 영업 계획,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제품 방향도 수립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는 등 어떤 부서 책임자로서의 봐야 할 또 검토해야 할 정보량이 실무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봐야 할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가급적 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보니까 뭐 20년 이상 되신 영업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포트들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업 사용자분들, 특히 이제 그런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아주 쉽게 리포트를 보시고 검색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들을
사실은 그 위에 부사장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피스 문서로다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시켜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업 매니저분들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바일에서도 또는 뭐 음성 또는 이제 검색으로 스마트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색으로다가 원하는 리포트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품, 그럼 뭐 상품별 매출이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월 이렇게 하면 상품별, 월별 매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검색이 뭐 이런 컬럼값 말고도 예를 들어서 상품 중에서 뭐 클라우드 이렇게 치면 클라우드 매출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스마트 검색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영업 부문장님 입장에서 그 분기 마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업 분기 그 영업 분석 관련해 가지고 대시보드 리포트들을 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목표 대비 매출 실적이라든지 달성률, 그다음에 목표 대비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영업 단계별 파이프라인 뭐 영업 스테이지별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별 예측 뭐 매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영업 사원별로다가 클로즈 데이트별로다가 얼마큼 그 오퍼튜니티들 파이프라인이 전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세를 보면은 이제 과거랑 현재 비해서 이제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전개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전성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팀별 뭐 리소스별로다가 이제 그런 분석들, 목표 대비 뭐 승률 이런 부분들도, 승패 같은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 기회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뭐 영업 기회, 여기는 보니까는 그 Q4에 뭐 특정 고객에 대해서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그 영업 기회가 얼마나 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영업 기회가 이제 뭐 6건이고 고객이 뭐 고객 그 4개의 고객에 대해서 이제 6건의 오퍼튜니티를 팔로우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영업 매니저분들은 또 궁금하신 게 이제 승패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어떤 이유로다가 그 윈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로스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매출이 전체 어떤지, 그다음에 경쟁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승률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주로 이기는 이유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기는지 보니까 뭐 경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는 이유는 이제 경쟁에서 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고객의 버짓이 없어서 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인터널리 뭐 디벨롭에 문제가 있어서 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지, 성공하는 이유를 보니까 주로 이제 군 리드로 이제 성공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영업이랑 마케팅의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다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또 새로운 그 리포트를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우리 팀, 우리 부서 사람들이 이번에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헬스한지, 건전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오퍼튜니티 건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 이름별로다가 지금 요 스테이지, 요 영업 단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오퍼튜니티 날짜는 언제인지, 이게 이제 영업 대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랑 요 내용들을 저는 이제 오퍼튜니티 레베뉴랑 상품별로다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품별로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쭉 끌어다 놓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리포트가 제너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영업 기회가 이렇게 쭉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에이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레베뉴, 오퍼튜니티 레베뉴를 이제 사이즈로다가 한번 보면은 좀 더 인사이트가 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베뉴를 이렇게 사이즈로다가 보니까
오퍼튜니티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뭐 너무 많아서 이번 큐 거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필터를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데이트의 분기에 대해서 필터를 걸고 싶고요. 그래서 Q1과 Q2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다가 제품별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된 리포트 오퍼튜니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이렇게 사이즈랑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보고 계신데 아마 이제 에이징이 90일 넘어가는 요 중에서 이제 큰 애들 위주로다가 조금 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형태로다가 쉽게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전성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영업 실무자님부터 매니저님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손쉬운 확인부터 분석까지 ADW를 통해서 유연하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을 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데이터 고민 없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의 데이터 고민 상담소 DJ 주혜지입니다. 마케팅, 영업, 재무, 실무자들의 고민 타파 시리즈 이번에는 3번째 시간인데요. 재무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무는 숫자를 다루는 업무죠. 단순히 숫자를 취합하는 일이 아니라 숫자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만드는 보고서들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같이 내외부에 공표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많은 일들이 재무부서에서 만든 재무제표와 분석보고서에서 시작되죠. 이런 일을 하는 재무 담당자들은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기로 할게요. 오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오라클 코리아의 CFO 조준희 상무님 그리고 솔루션 컨설턴트 김순덕 상무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두 분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파이낸스의 조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회계 관련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도영찬 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재무회계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과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내는 그런 일이에요. 바쁜 시기도 정해져 있어서 월 결산을 할 때 분기말이나 연말 같은 때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아주 필수적이고 더하자면 아무래도 중요한 숫자를 다루다 보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10년간 이쪽 분야에서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고민입니다. 바로 데이터 맞추기인데요. 데이터를 모아 숫자를 뽑다 보면 뭔가 안 맞을 때 아마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야근 각이거든요. 데이터만 딱딱 맞아줘도 일이 한결 수월할 텐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아주 공감이 가는 사연처럼 보이는데요.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준희 상무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네, 공감이 가는 사연인데요. 재무나 회계처럼 숫자를 다루는 조직은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떠한 자료나 리포트도 작성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ERP를 비롯해서 여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데요. 그런데도 숫자가 안 맞는 일들은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밸리데이션하고 또 이를 다시 하나의 리포트로 컨솔리데이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컨솔리데이션 이슈라든지 숫자값에서 오는 휴먼 에러 등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누가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았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레콘사일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나 회계 관련 보고서는 만드는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고 레컨실레이션 하는 게 더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재무 회계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 약간 숫자를 맞추는 거는 엑셀만 잘 쓰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재무나 회계 일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는 실제로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여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보고에서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변화와 대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등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의 핵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비즈니스 플로우를 이해하고 여러 시스템과 툴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재무 업무의 특성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뽑아 가공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엑셀 함수를 넘어 비주얼 베이지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파이썬 같은 개발 도구까지 만질 줄 아는 담당자들이 주변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결국 대내외 시장과 규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다양한 루트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업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네요. 단순한 원가 계산이라든지 규칙적인 관리계 같이 ERP에서만 데이터를 뽑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컨사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영업이나 마케팅, 인사 시스템 등 기능별로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함축해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뽑고 이를 다시 스프레드로 관리하다 보면 데이터 수집 시점이라든지 작업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 선정해서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 관련 데이터는 이 시스템에다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에서만 뽑았어라 이런 식으로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 쓰는 게 그나마 체계가 좀 있습니다. 잡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배치 작업을 IT 부서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은 몇 곳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IT 부서의 도움을 요청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담당자가 엑셀에 담아두고 써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파이낸스 부서를 위한 전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준 데이터가 하나가 되니까 데이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레컨사일이라든지 밸리데이션 이슈 같은 일들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랑 분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제 재무 부서가 이제 영업부터 시작해서 구매, 생산,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 그리고 인사까지 전사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어떤 우리 회사의 그 방향성을 사실은 판단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집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엑센추어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오늘날의 재무 담당자는 한 75% 이상의 시간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다양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빠진 데이터들도 많고 그런 데이터들 보완하고 표준화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월화수목이 다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획하는 시간은 이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두고 그 재무 담당자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방향성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LOB 부서 담당자들과 이제 어떤 의논을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라는 걸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다양한 영업, 마케팅 또는 생산, 물류, 인사 다양한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고요. 통합할 때 보면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사실은 이제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빠르게 통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러스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다라고 하면은 그 도시의 뭐 인구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나라, 캐피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주문 일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은 뭐 주문 날짜로도 분석을 하지만 요일별 또는 월별, 분기별 이런 것들 다 분석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 그런 거를 매뉴얼로다가 다 만들어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는 내부 데이터랑 같이 머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은 부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ERP나 이런 데서 오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비용이라든지 뭐 재무 정보라든지 뭐 HR도 이제 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뭐 MES 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ERP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나 마케팅 반응, 캠페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여러 멀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재무 분석 에다가 모아놓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외부 데이터를 하나 그 분석하는 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통합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성해서 데이터 집합을 이렇게 생성하고요. 여기 생성하는 데다 저는 이제 경비 익스펜스 정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냥 바로 추가 버튼 누르면 이게 끝난 거예요. 데이터가 바로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뭐 그 정보들이랑 뭐 아이디가 컬럼명이 일치한다든지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그러니까 테이블이랑 자동으로 이제 조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권장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요 30개 칼럼은 엑셀에 없던 파일이에요. 없던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ADW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이런 데이터도 쓰실까요? 뭐 이렇게 추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통합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매니저 이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가 뭐 코스트 정보도 있지만 이제 파이낸셜 트랜잭션 정보, 그다음에 HR 정보, 페이롤 정보, 매출 정보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부서에서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연간 매출 정보, 매출 및 비용 정보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보시다 보면은 매출이랑 비용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이는 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UK 쪽에서 전년 대비 이제 운영 비용이 많이 증가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제품 이제 카테고리별로다가 이렇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다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매출 계정 상세로 보니까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정보가 이제 지역별로다가 있는데 영국이 매출이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제 적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고객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본 다음에 잠깐 비용을 보니까 월별로다가 이렇게 트렌드를 봤을 때 목표 대비 차이 나는 금액이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9월 달에 출장비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출장비 중에서도 이제 정책의 비용 중에서 호텔비가 많이 쓴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출장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8월, 9월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기본급은 오히려 점점 줄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니까 아마 이제 HR 쪽에 이제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 분석을 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콜센터 직원이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한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부터 콜센터 쪽에서 이렇게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뭐 페이레이트,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숫자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보시고 아마 HR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UK 법인이라든지 영업부서라든지 다양한 LOB 그 리더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멀티소스의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하여 볼 수 있는 게 바로 ADW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재무회계가 딱 제 분야라고 믿고 일하고 있는 강효정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뜻밖의 벽을 만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의 키워드는 속도예요. 언제부턴가 즉각적인 보고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를 보고 싶다는 경영진의 요구가 저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회계 일을 계속하고 여기서 매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요즘 신속한 분석과 보고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과 경쟁자가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실시간 자료를 근거로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여주기보다는 시각화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성도 중요하고 여기에 신속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부담이 적지 않죠. 누구 데이터가 맞는 거야? 이런 말 안 들으려면 신속성을 갖추면서 일관된 데이터 형식과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결국 답은 첫 번째 사연과 같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오류 없이 신속하게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하고 분석하려면 부서를 위한 단일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속도 얘기도 있지만 이게 유연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매니저가 바뀔 때마다 또는 비즈니스에 뭔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내야지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빠르게 새로운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재무부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의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분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연성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익스펜스 서머리, 익스펜스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포트한 데이터에서 얼마나 빨리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스 서머리 임포트한 걸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저는 이제 월별로다가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놓으면 바로 리포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비용은 또 얼마나 쓰지? 이것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바로 정책의 비용도 이렇게 같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비용에 대한 어떤 추세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바로 통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추세선 이렇게 하면 그 추세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머신러닝에 의한 어떤 그 통계 분석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원클릭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분기별로다가 뭐 서브 카테고리별로다가 익스펜스 어마운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요거를 이번에는 시각화를 썬버스트 형태로다가 이렇게 시각화를 본인이 보고 싶은 거로 바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이제 각 익스펜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쉽게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재무 쪽에 이제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알아주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속도랑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속도와 신뢰성을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라클은 엑사데이터라는 DB를 또 내놨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그런 훌륭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하드웨어가 가장 최적화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빠르게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놓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부분인데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엑사데이터 위에서 그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뭐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그래서 분석에 최적화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병렬 처리라든지 아니면 칼럼 방식의 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최적화된 값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DBA가 아주 훌륭한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오라클에서 가장 큰 행사인 OOW에서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님이 같은 데이터에 같은 쿼리를 가지고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그리고 이제 AWS랑 같이 데이터를 올려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 AWS가 오라클보다 한 똑같은 쿼리를 5개 돌린 건데 이제 비용 면에서 봤을 때는 8.3배 더 비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오라클이 10.8배 더 빠른 거로다가 요 비슷한 내용의 이제 BMT를 한 10개 정도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션에서.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정도의 그 속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BMT 얘기고 제가 이제 속도는 또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QLX라는 데인데 메이저리그 축구나 야구 또는 NBA 뭐 이런 스포츠 팀에서 그에서 고객 행동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내놓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다가 그거를 그대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옮겨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로드하고 바로 런 했을 때 속도가 4배 이상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예측하고 해서 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뭐 개인화된 오퍼링을 통해서 매출을 뭐 50%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도 15%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멀티소스의 데이터를 정확한 동시에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ADW가 재무부서에게 아주 유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결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데이터 고민 없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